우울증이 사실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라 하지만 또한 그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 그리고 그 동반된 다른 증상들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현대인이 가장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고 이름은 서화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고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우울증이란 이야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병인지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네, 우울증은 실제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죠. 현대인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혹은 겪고 지나가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병은 굉장히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질병 중에 하나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고 미리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흔한가요, 이 우울증이?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었던 기간 혹은 우울증이 없었던 기간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겪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5명 중에 1명이요? 굉장히 많은데요? 흔합니다. 그럼 저희도 저희 중에 한 명은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울하다고 하면 다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일종의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사실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라 하지만 또한 그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 그리고 그 동반된 다른 증상들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모든 질병은 그렇듯이 이게 사회적인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전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질들 중에 특별히 이제 신경성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우울해지고 쉽게 불안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예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부모나 혹은 일촌 안에 기분장애의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의 확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의 특징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에너지가 없을 때는 아이가 부모의 어떤 반응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을 할 때 거기에 냉담하거나 혹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시 애착의 문제로 발생이 되어서 아이로 하여금 또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또 우울증에 좀 더 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형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이 잘 걸리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꼼꼼하고 불안이 높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은 자기가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혹은 자기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혹은 자기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를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런 생각의 습관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우울증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걸린 정신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좀 위험도가 높은 좀 병이기도 한가요?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학생이라면 학업을 아니면 직장이라면 자신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길어지고 또한 깊어지면은 결국에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살아도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가장 심각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것, 생을 마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대한 혹은 심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우울증 이야기 굉장히 흔히들 하잖아요. 네. 과연 우울증이 어떠한 병인지 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 아닌가 이런 상담들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흔한데요. 우울증은 정신과 내에서는 기분 장애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기분 장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분이라고 하면은 기쁘고 슬프고 흥분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기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느낄 때 내가 좋은데 슬픈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정상적인 기분 그리고 비정상적인 기분을 대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분이 나에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그 기분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아마도 우울증은 대부분 첫 번째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비정상적인 기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울증은 본인이 고통받는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울증이란 과연 어떠한 병을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